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 시간, 성과, 일 잘하는 시간관리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시간관리 연구팀이 지었습니다. 2020년 6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316쪽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시간관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학교도 아니고 직장에서 시간관리법을 배울 기회를 갖기란 특별한 운이 따라주지 않고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직장에서 근무 연수가 늘어나고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일을 함께하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 곧 성과가 높은 사람들은 시간관리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일 잘하는 시간관리 습관을 알려줍니다. 저자들은 일의 가치와 시간 제한이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일의 유형을 본질적 업무, 미래 준비성 업무, 단발성 업무, 보조적 업무 총 4가지로 구분하고요. 일의 성격이 다른 만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각각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관리법으로 몰입, 투자, 통제, 축소라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는 정상에 도달하겠다는 크고 담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습관, 이른바 마이크로 헤빗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커다란 목표가 아니라 나의 시간 사용법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겠다는 생각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관점에서 직장에서의 일은 일의 가치와 시간 제한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의 가치는 일의 중요성에서 출발하는데 특히나 근무 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일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기 성과를 촉진하는 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중요성이 큰 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일의 중요성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장한 일의 가치를 시간관리 관점에서 직무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이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납기를 요구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납기는 개인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일을 수행하는 순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책에서는 직장에서의 일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으로 납기 요구의 유무, 다시 말해 시간 제한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기준, 일의 가치와 시간 제한을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구분해 보면 직장에서의 일을 크게 본질적인 업무, 미래 준비성 업무, 단발성 업무, 보조적 업무의 총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것들의 성격이 각각 다른 만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업무란 직장에서 각 개인이 맡는 본업과 주요 과제를 의미합니다. 본질적 업무는 일의 가치가 높고 대부분의 경우 과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기 요구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시간관리 방법은 바로 몰입입니다. 최대한 업무에 몰입해서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직군과 담당 업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장에서의 보내는 시간의 약 70% 정도는 본질적인 업무에 우리가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고 모두의 성과가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개인의 역량에 큰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그 차이는 계획 수립의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버드 대학의 벤필드 교수라는 분은 이와 관련한 연구를 50년 이상 이어온 결과 장시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전망이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좀 더 먼 미래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일수록 장시간 전망에 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수립하였다면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항상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중요한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하고 마감에 쫓긴다면 아마도 덜 중요한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다가 중요한 일을 할 타이밍을 놓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우선순위 선정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가치 있는 일을 우선 실행해야 되고요. 이것이야말로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모노태스킹을 해야 한다고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노태스킹이란 업무 몰입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하나의 업무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노태스킹을 통해 본질적인 업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도 아마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맥길 대학의 데니얼 레비틴 교수는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한 과업을 처리할 때 50분 혹은 그 이상의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가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우리는 덩어리 시간을 만들어서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생체 리듬을 잘 파악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불어 언제 무엇을 하는가 또한 우리의 시간당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에너지가 점차 올라가고 기분이 최고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 다시 말해 생체 리듬의 피크 시간인 오전에 집중력, 정확성, 논리력이 필요한 업무를 하면 좋을 겁니다. 반면에 저녁형 인간은 오후에 생산성이 더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 준비성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미래 준비성 업무란 지금 당장 성과가 창출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개인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 현재 꼭 수행해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준비성 업무는 장기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꼭 수행해야 된다라는 시간 제한은 없죠. 미래 준비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 관리의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즉,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개인 시간의 15% 정도는 미래 준비성 업무에 반드시 할애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약점보다는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직원의 강점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인사팀의 주요 역할은 직원들의 약점을 찾아 교육하고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몰입할 수 있는 일, 강점인 분야를 찾아주고 그 분야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조직 강점 탐구의 기본 원리는 바로 조직 내의 여러 강점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직원들이 열정과 몰입을 보여준다면 조직 구성원들의 약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논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점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요? 이 책에서는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강점을 꿈꾸고 구체화하고 직접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올바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노력이란 집중, 피드백, 수정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요. 자신을 되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장점을 조합하라는 것입니다. 특출한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평범한 우리들에겐 만약 상위 25%의 들 재능이 2-3가지 정도에 아마 있다면 이것을 조합해 강력한 나만의 강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한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장 마인드셋이란 한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타고난 재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타고난 재능이 변화하는 데는 비교적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재능이랑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캐럴 드웩 교수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보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단발성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발성 업무란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개인의 직무, 역할, 조직 내 관계로 인해서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업무들을 말합니다. 주로 다른 부서나 동료의 본질적 업무를 일시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발성 업무 자체가 직접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의 가치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요청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성상 시간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단발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 관리의 방법은 바로 통제입니다.
단발성 업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기를 고려해야 되고요. 본업, 다시 말해서 본질적 업무의 생산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통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발성 업무를 요청받으면 해당 업무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인지 혹은 급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내가 지원해야 되는 단발성 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발성 업무의 데드라인이 촉박한 데다가 자신이 당장 수행해야 되는 업무랑 겹칠 때에면 공손히 거절하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입니다. 공손하게 거절하는 법의 기본은 바로 yes, no, yes 순의 대화 기법입니다. 우선 해야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우선순위, 가치에 대해서 yes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o라고 거절을 해야만 된다면 상대에게 지금은 어렵다. 내가 이걸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절이 그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해당 업무, 즉 단발성 업무 요청에 대한 거절임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의 yes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번 요청은 어렵지만 다음번 요청이 올 때는 꼭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로 이 대화를 끝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보조적 업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보조적 업무란 본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다양한 업무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업무 점검이나 실적 취합, 회의록 작성, 자료 정리, 이메일 확인 같은 것들이 이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조적인 업무들은 대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성격을 가지고요. 업무 하나하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 관리 방법은 바로 축소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한다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서는 보조적인 업무에 쓰는 시간을 우리가 업무 시간의 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 점검 회의, 단순 정보 전달형 회의, 영업 실적 취합, 회의록 작성, 자료 정리 및 검색, 인터넷 검색, 메신저 대화하기, 전화 받기, 이메일 확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보조적인 업무인데 이러한 업무는 우리가 그 업무를 하는 중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보조적인 업무는 정작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에 큰 차질을 빚지 않는 것들이 정말 대부분이라 오히려 보조적 업무를 축소, 효율화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을 본질적인 업무에 우리가 투자한다면 개인의 가치뿐 아니라 조직과 실적 향상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시간을 도둑질한 범인을 잡으려면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업무에 얼마만큼 시간을 썼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업무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본질적인 업무인지 아니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축소가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인지를 분류해야만 합니다. 전체 업무 시간 중 보조적 업무에 사용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적 업무 중에서도 세부 업무별로 어떤 것들의 비중이 우리가 높은지 파악한다면 구체적인 업무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전체를 작은 업무 단위로 쪼개서 기록을 해보면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수작업으로 인해 오류가 나기 쉬운 작업이라면 더욱더 자동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자동화로 인해서 조직의 전체 업무 프로세스에 획기적인 영향과 상승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투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리가 상사에게 혹은 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는 자세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어진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만에 완료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한번 해보죠. 이 과제는 이제 더는 이틀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게 됩니다. 첫째 날은 업무 내용을 파악하면서 보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본격적으로 과제를 수행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과제를 미루다가 마지막 날 하루 동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과제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처음부터 이 과제의 마감을 이틀로 부여했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아마 맞추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제를 할 때 스스로 시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업무를 미루지 않고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또한 가능한 선택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더 빠른 의사결정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작업들이 전체 업무 시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업무 시간을 제한하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다.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 목표가 중요해집니다. 시간 관리라는 것은 어느 한 지점에서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상에 반드시 도달하겠다, 완벽하게 시간을 관리하겠다라는 크고 담대한 목표보다는 작은 습관, 이른바 마이크로 헤빗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목표가 커다래서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의 시간을 잘 들여다보고 그 시간들을 잘게 쪼개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관성처럼 일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을 해보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간 관리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업무적인 능력 향상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